안녕하십니까. 정지돈의 소설 모든 것은 영원했다 라는 작품을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정지돈의 소설 모든 것은 영원했다는 미국 국적의 한국인 정 웰링턴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 웰링턴의 어머니 현 앨리스는 독립운동가이자 공산주의자였고 북한에서 미국의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투철한 공산주의자였던 정 웰링턴은 1948년에 미국을 떠나 체코로 갔습니다. 체코에서 북한으로 가고자 했으나 북한에서는 미국 시민인 그의 입국을 거부하였습니다. 체코 국적을 획득하였으나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러시아 출생의 미국 버클리대 문화인류학 교수 알렉세이 유르착은 그의 저서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에서 후기 소비에트 시대의 현실을 새롭게 해석하였습니다. 이 책은 변함없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버린 소비에트 사회를 진단한 역작입니다. 정지돈의 작품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많이 인용합니다. 모든 것은 영원했다라는 제목도 러시아 출생 문화인류학자 알렉세이 유르착의 저서 모든 것은 영원했다, 사라지기 전까지는 에서 가져왔습니다. 정지돈이 소설 제목을 알렉세이 유르착의 저서에서 가져온 것은 정 웰링턴이 처한 상황과 후기 소비에트 시대의 현실이 서로 상통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지돈은 자신의 작품 경향을 언급하면서 소설 전체를 통합하는 메시지보다 단락단락이나 어떤 사건에서 의미를 찾아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모든 것은 영원했다 라는 작품에서 관심을 끌거나 마음에 와 닿는 부분을 찾아 그 의미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영원했다는 정 웰링턴의 삶을 중심으로 전개되지만 그 밖에도 주목할 만한 다양한 보석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보석을 찾아 즐기고 나아가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독자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정 웰링턴은 하나의 삶을 가지지 못했고 하나의 국가도 가지지 못했다. 꿈속에서 정 웰링턴은 두 번째 삶을 살았다. 또는 세 번째, 네 번째. 소설 작품 7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에서는 소설의 내용을, 그 아랫부분은 그 내용에 대한 감상을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도 정 웰링턴처럼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삶을 가지지 못합니다. 우리도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는 자신이 뜻한 바를 마음껏 이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실에서 이룬 것을 상실하게 되는 위기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잃는 꿈을 꾸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은 얻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다고 하겠습니다. 진정한 공산주의를 위해선 현재의 공산주의 체제를 부정해야 한다. 정 웰링턴은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의 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소설 14쪽 내용입니다. 이상을 지키려면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로는 목숨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정 웰링턴은 현재의 공산주의 체제를 인정하여 안정된 삶을 추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공산주의를 위해서 당장 죽음을 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는 이상이나 신념을 위해 죽음을 택할 수 있을까?
이상이나 신념은 생명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웰링턴은 안나와 대화를 나눌 때면 하와이의 소년 윌리로 돌아갔다. 그는 레닌의 사상을 웅변했고 소련이 썩은 이유를 스탈린에게 돌렸으며 후르쇼프에게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 후르쇼프, 그 촌뜨기. 안나는 그를 경멸했다. 소설 15쪽 내용입니다. 정 웰링턴은 체코에서 자신의 이상을 펼치지 못하고 고립된 삶을 영위했습니다. 안나와 대화를 나눌 때는 열정적으로 공산주의 이상을 설파했으나 제대로 이해받지 못했습니다. 하나의 난자와 하나의 정자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우연이 거듭되어야 하는가? 우연이 거듭된다는 사실이 곧 우연이 아니라는 뜻 아닌가? 지금 시대에는 무의미해 보이는 이러한 논쟁이 그들에게는 행위의 근본 원칙이 되었다. 그러므로 당시에는 아무것도 무의미하지 않았다. 모든 행위가 유의미했으며 의미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음을 뜻했고 그것은 영원 불변의 법칙이 존재함을 뜻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영원했다. 소설 19쪽 내용입니다. 1957년 체코의 한 연구소 세미나에서 정 웰링턴과 안나는 필연과 우연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이상주의자 정 웰링턴은 모든 행위는 필연의 소살임을 주장하였고 이 소설의 제목이 모든 것은 영원했다라는 것은 바로 정 웰링턴이 이상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소설 내용입니다. 나는 북한에 가는 것이 옳지 않은 결정이라고 말할 것이다. 윌리는 어머니가 북한에서 처형됐고 비밀 경찰은 자신을 협박하고 있으며 안나와의 결혼 생활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소설 72쪽 내용입니다. 정 웰링턴의 어머니 현 앨리스는 독립운동가이자 공산주의자였으나 북한에서 미국의 간첩이라는 혐의를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정 웰링턴은 한때 체코와 북한이 공산주의 이상이 실현된 국가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체코로 왔고 또 북한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두 국가 모두 자신이 바라던 이상사회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상세계를 실현한 영웅으로 추앙되는 사람들의 진면목을 목격하고 이상사회라고 역설하지만 감시와 억압이 횡행하는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자신의 이상을 현실에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자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결혼 생활의 파탄도 자살을 선택한 원인의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계를 기르는 부류는 계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 기르지 않는 부류는 없다고 믿는다. 그러나 계에게 영혼이 있다고 믿는다면 목줄을 묶고 입마개를 하고 끌고 다니며 강제로 교배시킬 수 있는가? 소설 83쪽 내용입니다. 계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유로 연인이나 부부간 또는 자식들에게 얼마나 많은 불행을 안겨주고 있는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나는 언제나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미혹당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정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유능함이 자신을 증명하는 종류의 능력이라면 불능은 세계를 증명하는 능력이다. 우리는 대단한 것을 성취한 사람들을 영웅이라 칭하며 존경하고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습니다. 전기나 영화를 통해 소개된 그런 영웅들에게 독자나 시청자는 열렬한 추종자가 됩니다. 정지도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묘욕을 느꼈을까요? 부정의 능력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불능이 어떻게 세계를 증명한다는 것인지요?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순차적이지 않은 기억과 생각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소설을 쓰고자 했다. 나는 하나의 글에서 곧장 다른 글로 넘어갈 수 있고 그것들의 상호 연결을 드러낼 수 있는 공간적 형식을 만들고 싶다. 여러 생각들의 끊임없는 교체야말로 사유의 결정적인 특징이라고 해겔은 말했다. 혁명의 단도대야말로 사유과정의 진정한 반영이다. 조설 149쪽 내용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구조적으로 잘 짜여지고 일정한 체계를 갖춘 소설이 아니라 생각을 자유롭게 드러낼 수 있는 소설을 추구했습니다. 정지도 소설은 그러한 시도를 통해 탄생한 작품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변화를 잘 포착하고 스스로도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발전이 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성공에 안주해서 변화를 거부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증명하듯이 대부분의 혁명가와 권력자와 지식인이 변화를 거부하였습니다. 나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 웰링턴은 1962년 11월 해프 시립병원 중앙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됐다. 해프에서의 그의 개인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매우 고독하고 침잠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외견상 커리어는 안정단계에 이르렀다. 미국 국적을 버리고 체코 국적을 획득했고 체코인과 가족을 이루었으며 비밀 경찰의 감시는 중단됐다. 그러나 그는 1년 후 병원 해부실에서 독극물을 삼키고 자살했다. 소설 156쪽 7쪽 내용입니다. 정 웰링턴은 체코 국적을 획득해 생활이 안정되고 나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된 생활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정 웰링턴이 안정된 생활을 원했다면 애초에 미국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정보다는 이상을 택했습니다. 체코 국적을 택했다는 것은 이상을 버렸다는 것이고 이상을 버렸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의미 없는 삶은 곧 죽음을 뜻했습니다. 아니, 이상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한 것일까요? 모든 소설은 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또는 우연적인 이유가 있다. 작가는 어떤 한계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설의 특정 형태가 되는 것은
결단이 아니라 포기에서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이 해낸 것보다 해내지 못한 것을 봐야 한다. 소설 150쪽 내용입니다. 가끔 깜짝 놀랄 만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연결되는 걸 느낀다. 그것들이 순간적이지만 놀라운 형태의 연결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의식은 그 자체로 소통할 수 없다. 소설 158쪽, 159쪽 내용입니다. 정지돈이 소설 창작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부분입니다. 소설 창작에 뜻을 둔 분이라면 잘 읽어보고 고심해 볼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헤프로 가는 기차에서 빅토르 세르주의 한 혁명가의 회고록을 읽었다. 회고록은 체코 일정 내내 가방에 있었고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책을 산 뒤 언제나 나와 함께했다. 그의 모든 페이지의 귀퉁이를 접었고 줄을 그었다. 혁명에 대한 환상 때문에 소설에 참고하기 위해서 빅토르 세르주가 너무나 위대한 사상가라서 단지 모든 페이지가 좋았기 때문이다. 소설 159쪽 내용입니다. 정지도는 혁명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 정 웰링턴의 삶을 소설로 창작한 것도 그 때문일 것입니다. 그의 또 다른 소설 건축이냐 혁명이냐에서도 혁명을 추구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혁명을 동경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혁명을 버리고 혁명가를 저주하게 됩니다. 퇴근하면 피곤해 죽을 것 같지만 책과 노트 따위를 챙겨 카페로 가서 커피를 주문하고 책을 읽는 사람. 날씨 좋은 초여름 저녁이나 초가을 저녁, 사람들은 약속을 잡고 술을 마시며 놀지만 그는 매일 카페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거야. 졸릴 때도 있고 지루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좋아. 어쩔 줄 모르고 책을 읽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끝장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저녁마다 밤마다 책을 읽는 걸 멈출 수가 없어. 집에 와서 완전 녹초가 되고 출근을 무슨 정신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도 말이야. 나는 그런 사람을 상상하고 글을 쓰는 것 같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그랬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와서나 참았다. 소설 202쪽, 203쪽 내용입니다. 진정한 작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글을 써야 한다. 그러나 그건 더 이상 이유나 동력이 되지 않는데 갑자기 열차 안에서 떠오른 것이다. 새로운 독자가 다른 곳에 있지만 나와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고 하지만 내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이고 나는 어쩌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글을 써왔는지도 모르겠다고 말이다. 소설 203쪽, 204쪽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글을 쓰는가?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어 나 자신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아니, 숨기고 싶은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영원하기를 바라는 인간의 욕망과 좌절을 해결하기 위해 재행무상을 설파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생멸하고 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영원한가 아니면 재행무상인가? 모든 행위의 원인과 결과,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은 필연인가 우연인가? 인생에서 개인적 사건들은 우연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연히 다가온 사건도 그것을 선택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자신의 결단에 따르는 것이고 그 결단은 자신의 가치관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인생 행로는 여러 가지 우연적 사건이 벌어지더라도 가치관에 따라 결정되니 필연적 측면이 더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 형성은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유전적 요소는 필연적 측면이 강하고 환경적 요인은 우연적 요소가 많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우연과 필연이라는 두 요소가 모두 작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지돈이 정 웰링턴에게 미혹당하고 그의 삶을 소설화한 것은 정 웰링턴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으나 부정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 웰링턴은 무엇을 하고자 했고 무엇을 부정하였으며 무엇을 증명하였습니까? 정지돈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그들이 비록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으나 끝까지 자신의 순수한 이상을 지니고 살고자 했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이상세계가 실현되었다고 선언한 공산국가에서 이상이 부정되고 있음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 정 웰링턴을 통해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다가 아니라 모든 것은 영원했다.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제목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 웰링턴의 꿈은 과거의 꿈이 되었다. 그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 웰링턴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그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옳지 못한 것을 부정한 그의 삶은 정지돈의 소설로 영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 이상이 실현되어 영원하기를 희망하지만 평범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지만 아무 것이나 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다.